진보 유튜브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전 승리에 힘이 됩니다. 4월 2일 리얼미터 4월 1주차 총선 여론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4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응답률은 5.7%이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정당별 지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도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민주당은 호남과 수도권의 지지도가 내렸고 미래통합당은 부울경과 대구 경북의 지지도가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창당 후 처음으로 지지도가 20%대 선으로 밀려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정당 지지율보다 더 관심을 끌고 있는 비례정당 지지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비례정당 지지율은 이번 주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한국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지난주 대비 2.3% 내린 25.1%, 더불어시민당은 9.9% 내린 20.8%, 열린민주당은 2.6% 오른 14.3%, 정의당은 2.3% 오른 8.2%, 국민의당은 0.8% 오른 5.1%를 기록했고 민생당은 2.9%, 우리공화당은 2%, 친박신당은 1.8%, 한국경제당 1.7%, 민중당 1.2%였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지지정당 없다는 응답은 13.5%였습니다. 이번 주 비례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더불어시민당이었는데요. 그것은 시민당이 전주 대비 9% 하락한 20.8%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과 민주당 계열인 시민당과 열린민주당 비례 지지율 합을 더해 지난 3차례 조사와 비교하면서 특이사항 및 체크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민주당 지지율 대비 민주당 계열 비례정당 지지율이 첫 조사 90% 선에서 시작해 세 번째 조사 시에는 93%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도리어 8% 하락하면서 민주당 정당 지지율 대비 85%로 최저치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정당별 변화 추세를 보면 결국 시민당이 9%의 하락을 한 결과가 이런 변화의 가장 큰 이유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시민당 하락폭인 9%가 열린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그리고 무당층의 상승폭을 더한 값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런 분석은 지난주까지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했던 지지층이 이번 주는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민생당, 국민의당 그리고 무당층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변화의 배경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눈에 띄는 이유를 살펴보자면 더불어시민당의 정책 발표 과정에서 있었던 혼선들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낯선 소수 정당의 정책들이 당의 주요 정책으로 소개되면서 정통적 민주당 지지층들에게는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게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결국 지지율을 하락시킨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지지율의 하락은 결국 예상 의석수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예상 의석수를 더하면 21석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주 예상되던 25석에서 4석이나 빠지는 결과입니다. 결국 이 4석은 지난 조사에서는 의원 배정에 빠져 있었던 민생당이 이번 조사에서는 의원 배정 최소 지지율인 3%를 넘기면서 2석을 배정받는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지난주 4석이 예상되었던 정의당도 이번에는 2석이 는 6석의 예상 의석수가 계산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바라는 입장에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정말 뼈아픈 결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비례정당 지지율이 범민주계 정당들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기 때문인데요. 저희 방송에서는 처음부터 민주당 계열 비례정당이
두 개가 출범하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자 주장했었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철저히 전략적으로 두 당 중 어느 당을 선택하더라도 양당의 합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온전히 가져오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선거 전략이라고 주장했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결과가 선거 시작 시점에 나온 것은 다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이런 분석 결과를 생각하면서 더불어 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서로 경쟁 구도보다는 상호 시너지를 생각하면서 전략적으로 선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